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과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이야기의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나이가 오르는데요. 연령은 법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에 따른 보호나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법이야기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법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의 개념뿐 아니라 남성의 병역 편입, 국적 선택, 혼인이나 선거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때도 법률상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또 나이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미성년자나 장애우 대상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연령을 구간별로 나눠서 13세 미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 그리고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처벌 정도의 차이를 뒀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13세 이상이라면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19세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술집 이용이나 근무, 담배 소비 등 유해업소나 서비스 이용은 모두 금지 대상이고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규제를 다루는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만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청소년 해당 여부는 반드시 실무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엔 아예 신분증 등록 어플리케이션도 나왔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만 확인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엔 판매를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화 3법이라고 하죠. 게임, 영화, 음악의 각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의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이번엔 어린 학생이 범죄의 주체, 즉 가해자가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 책임을 인정해서 처벌하려면 범죄자가 최소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단 말인데요. 이 사회적 합의가 최근 들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린 학생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재작년 12월에 형사 미성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12세로 조정하는 연령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현재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군입대 예정자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위해 만 19세가 되면 군대에 갈 수 있을 만한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측정하는 신체검사, 즉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소환 절차를 말하고요. 만 18세가 넘으면 자원하여 입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군대에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만 36세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역 편입에서 제외됐다면 영구적으로 신체검사나 입대가 면제되는데 만일 악의적 기피였다면 38세로 면제 연령이 상향됩니다. 혹시 이중국적자이신가요? 영구적인 이중국적은 불가능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선택은 가능하지만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 신분이 됐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였다면 이중국적 신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이라면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군복무를 마친 시점부터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마쳐야 합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는 대표적인 사회활동으로는 운전, 선거,
공직임용과 결혼 등이 있습니다. 일종 특수나 대형 면허는 만 19세 이상, 그 외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고 만 16세가 넘어야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곧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열리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지금까지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께 주어졌죠. 그런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공선법은 다가오는 4월 15일에 있을 총선부터 시행됩니다.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구직, 나아가 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해 초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다만 법이 보장하는 근무기한인 정년은 아직은 60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수급 시기는 60세가 법률상 기준 연령이지만 실제 수급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60세, 2013년부터는 61세로 5년마다 1년씩 올라서요. 올해까지 만 62세가 개시 연령이 되고 내년부터 4년간은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조정됩니다. 한편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부부의 합산소득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간보다는 체력과 꿈의 나이,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노소를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령에 따른 법률상 권리와 의무는 기억하시되 숫자에 얽매이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와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